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의 50%를 살짝 넘는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의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묘한 어떤 메시지를 하나 줬거든요. 마지막 국민선거인단 조사에서 28대 62로 거꾸로 이낙연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국민선거인단, 이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문재인은 청와대는 이렇게 침묵을, 화천대유 이 게이트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저는 민심이, 국민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여러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하고 유동규는 일단 구속을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유동규가 이게 그냥 놔두면 나와서 헛소리들 하고 다닐 테니까 일단 유동규를 잡아들여서 가다 놔야 말이 새어나가지 않을 테고, 일단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정도의 내막은 거머쥐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어느 선에서 이걸 꼬리를 자르게 하느냐, 또 어느 선에서 이걸 덮느냐, 아니면 이걸 그대로 드러낼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적인 결정의 선택이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 지금 야당의 이 밀어붙이는 힘은 약하거든요. 곽상도 의원 또 아들도 걸려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지난 총선이든 여러 사람이 걸려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설득 미끼를 물겠습니까? 지금 야당 여당 내놓으라는 정치인들도 같이 다 참여한다, 이렇게 하니까 덥석 물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향배를 진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김만배 지금 최대 주주라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체를 수습하고 앞에 내세운 그야말로 바지 사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지금 남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도주했지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키맨일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던 그 정황들이 이미 드러났는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아마 남 변호사 이 사람을 일단 숨기고, 이 사람 부인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짜 맞춘 후에 이 사람을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들어오든지 이 수순을 밟지 않겠습니까? 늘 큰 대한민국에 있는 권력형 비리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문재인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든 측근이든 다 내놓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은 뭘 서성거리고 지금 이렇게 해가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아마 문재인 주변 사람들도 여러 명 걸려가 있지 않겠나. 왜? 원래 문재인은 이낙연을 차기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도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걸로는 보이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을 보면요, 휴대폰을 경찰이 발견할 정도였는데 뭐 창문도 없고 뭐 그런 거 던진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휴대폰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일단은 없다. 그리고 박범계가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법부 전체가, 검찰 조직은요, 제가 볼 때 이미 문재인 정권 희하에 다 잡혔고 자기 사람들로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숫자가 많거든요.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도 하고 이거 그냥 시시하고 묻기에는 조직이 방대하니까 지금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검찰 믿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지금 이 정 변호사가 이 사람이 만일에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은 검찰이 더 쉽게 수사의 범위를 조절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녹취록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혹시나 지금 깜짝 놀랄 이재명이 덜커덕 걸려있는 증거가 나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 쭈물거리고 있으면서 합동수사본부 얘기도 나왔다가 또 청와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해라는 이야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정당의 경선에서 차점자가 이 경선이 잘못됐다 불복하기가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민선거인단 3차 서울 경기 쪽에 28% 대 62% 이낙연 승리는 정말 가장 최근의 따끈따끈한 민심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흘러보내기에는 이 정권도 아마 부담스러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안희정, 또 박원순, 그리고 오거돈, 이 성게이트, 성스캔들에 이어서 정말 화천대유 깜짝 놀랄 정도의 이 대한민국 희대의 이 사기 게이트가 터질 것인지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 볼 때 소림사 18동인 뭐 이런 영화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화천대유니 또 뭐 거꾸로 해서 천하 뭐 동인이니 해서 1호, 2호 무슨 진짜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이런 이런 회사들을 얼렁뚱땅 그 전문가들도 아닌 이것들이 만들어서 그야말로 한탕 해먹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아나고 권력 주변에 있는 많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이 상류층 행태,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한데요.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잭이라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로즈,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성 로즈의 생명을 구해주고 상류층이 있는 칸, 그 에어리어의 저녁 초대를 받아가 가죠. 그때 자기 아들이 입던 옷이라면서 이 친구한테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이 정도 옷을 입고 와야 된다 하면서 옷을 하나 빌려주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 안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돈이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들이니까 당신이 광산의 사장쯤, 광산의 주인쯤이다,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대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것도 가장 도덕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할 사법부, 그리고 대법관, 이런 사람들,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돈에 이래 휘둘리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야 믿지도 못하지만 지금 시시하고 어느 선으로 지금 묻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야당도 더 강하게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이 사람 아나무인으로 성남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쭈물고 자기 맘대로 하고, 같은 동료 이 파트너 뺨도 때리고 하는 놈이 그 윗분이라 하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한양대학교 성악과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어떤 설계사무소의 운전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 거기 나오던데, 이 사람이 일단 어쨌든지 이재명 지사 선거를 도와주고 5개월 만에 차관급 그 관광공사, 얼마 전에 황교익한테 주려고 했던 그 자리에 사장으로 갔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재선하려고 했던 그 선거 캠프에 2014년 4월 달에 가면서 내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내 짐 아예 건드리지도 마라, 요렇게 해놓고 가서 선거 도와주고 또 기획본부장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이 사장 직무 대리를 하면서 이 화천 대유를 전부 핸들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을 그렇게 해서 수천억이 지금 여러 곳으로 움직여서 마치 독배를 마신 온 대한민국의 상류층, 대법관 해갖고 그럴 만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지금 이 큰 난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국민들은 믿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특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번에 60몇 %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낙연을 거꾸로 지지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문재인은 이 부분을 직시하고 특검 수용을 결단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밀란도 일어나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상소도 올리고 뭐 이랬는데 요즘 이 정보화 사회에서 다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래 치부하고 조용히 있다고 이 정권이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는데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관련된 공무원들 또 정치인들 그리고 이 독배를 마신 많은 공직자들 저는 양심선언해야 한다. 누구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국민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뿌리가 어디부터 썩었는지 가늠도 안 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놀아나고 있고 이 정치권 주변에 여러 가지 생선들, 이권들이 늘렸는데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자리든 어디든 이 돈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가장 높은 데부터 정권부터 이걸 허물어뜨리니까 무슨 공직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국가, 제대로 된 시스템, 제대로 된 공정한 경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따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당도 제대로 해라. 윤석열 후보도 옆에 전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래 사소로운 것들 또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심 또 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나 철학은 옆에 사람한테 기대고 자기 측근들 또 검찰 조직들 뭐 선후배해서 이런 사람들을 또 가지고 정치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저는 아니다. 지금 이 전환기에 국가를 정상화해야 하는 이 안에 국민들이 차선책으로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이거 흐트러지면 미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스타일, 색깔들을 국민들은 이해하고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얄팍한 수를 들고 뭐 미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거 극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악역 담당하고 나쁜 소리 들을 각오 안 돼 있으면서 이 나라 이끌고 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이 나라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 많은 인재들을 고루 등용해서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데도 탐평책을 썼는데 그렇게 하고 또 어느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악역을 담당하더라도 또 처단하고 벌 줄 사람들은 벌 주고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한 번 더 가다듬고 남은 본선 국민의힘 레이스를 잘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리고 홍준표 대표의 이 거친 입은 지금 국민들이나 또 보수 내부나 당 내부에서 용납하기 힘든 선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별로 사실은 지금 뭐 대권 후보로 자격도 없고요. 오히려 유승민보다는 저는 원희룡을 조금 더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유승민의 얼굴에 관상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얄팍한 입술 한번 보세요. 그거 가지고 그 밴댕이 속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얼핏 보면은 조금 건전하고 맑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리더는 점이 아니고 또 선도 아니고 적어도 면을 들고 있는 그런 리더십, 포용력, 결단력 이런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국민의힘 분발해라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 못합니다. 머지않아서 저는 이거 사달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